미국이 예상치 못한 한국의 실력을 보고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우리 ATM 기계잖아. 돈 넣으면 안보 나오는. 오만에 빠져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은 11월 27일 누리호가 발사된 그날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미국은 한국을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 토마스 벤슨. 그게 제 이름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어느 목요일 아침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니 우리가 한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사실을요.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네,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어떻게 한국 때문에 떨 수 있냐고 물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아침까지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본 숫자들은 제 상식을, 제 경력을, 제 오만함을 단 5분 만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백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저는 그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게 1990년대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늘 같은 카테고리에 있었어요. 동맹국, 아시아 관리 대상. 관리 대상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한국을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호해줘야 할 대상 정도로 생각했죠. 북한이라는 미친 정권 바로 밑에 있으니까 우리 미군이 주둔해서 지켜줘야 하는 나라. 그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구조. 회의실에서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 우리 ATM 기계잖아. 돈 넣으면 안보 나오는. 저도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어요. 특히 핵심 군사 기술.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농축 우라늄,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들은 한국이 절대 가질 수 없도록 우리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사일을 800km 이상 못 쏘게 돼 있었어요. 탄두도 500kg으로 제한했고요. 왜 그랬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는 순간 우리 말을 안 들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치 부모가 자녀 용돈 관리하듯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감시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술 주고 우리가 보호해 주는데 당연히 우리 말 들어야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잠수함은 절대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2010년쯤이었을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원자력 잠수함 개발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왔어요. 제 상사였던 국무부 차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절대 안 돼. 농축 우라늄 기술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한국을 통제할 수 없어.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시 농축제 처리 권한 불어. 이는 비협상 사안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네는 영원히 우리한테 농축 우라늄 사 먹어야 해. 내가 직접 만들 생각은 하지도 마. 저는 그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농축 기술 가지면 핵무기로 전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 가지면 우리 필요 없어지니까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CIA 1일 브리핑에 한국 관련 항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국 고체 추진 우주 로켓 발사 예정.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충 훑어봤습니다. 우주 로켓? 뭐 과학 실험이겠지. 그런데 담당 분석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벤슨 보좌관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뭐가? 고체 추진체 로켓이요. 이건 ICBM 기술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자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한국이 ICBM을 왜 만들어? 북한 견제용 미사일도 우리랑 협의해서 만드는 나라인데. 그렇긴 한데요. 추진체 직경이 1m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됐네. 그냥 우주 개발이야. 보고서에 주의 관찰 정도만 적어두게. 분석관은 입술을 깨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요. 2022년 6월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우주 로켓. 1.5톤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언론에서는 난리였어요. 한국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진입. 저희 국가안보회의에서는 5분도 안 다뤘습니다. 한국 우주 로켓 발사 성공. 특이사항 없음. 끝. 그런데 딱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국방정보국 DIA에서 온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잠깐만요. 누리호 3단 엔진 재점화 기술 확인됐습니다. 그게 뭔데? 우주에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ICBM 다탄두 기술의 핵심이에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이 코웃음 쳤어요. 한국이 ICBM을? 자네 한국이 누굴 때릴 건데 그걸 만들어? 북한은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은 동맹국도 아닌데 건드릴 일이 없잖아.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그 젊은 분석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맞았어요. 완전히. 2023년 내내 한국 관련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한국 해상 발사형 탄도미사일 개발. 한국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험. 저는 매번 같은 반응이었어요. 응, 알았어. 계속 모니터링이나 해. 제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한국, 미국 기술 기반 우리 통제 범위 내. 그런데 2024년 초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고농축 우라늄 없이 작동 가능한 소형 원자로 개발 중. 저는 그제야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 작동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요. 그게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가? 이론적으로는 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거 누가 허가했어? 허가 필요 없습니다. 저농축이라 원자력 협정 위반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제 하루는 늘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조깅하고 샤워하고 CIA 1일 브리핑 읽으면서 아침 먹고. 그날도 똑같았어요.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한 게 7시 15분쯤. 커피 머신 앞에서 국방부 연락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벤슨 보좌관님, 어젯밤 한국에서 뭔가 쐈습니다. 응? 또 미사일 시험?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궤적 분석 결과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회의실에서 보지 뭐.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7시 30분.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정보국 CIA, 우주군 사령부 미사일방어청,
스크린에는 위성 추적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보고 시작하세요. 국방정보국 브리핑 담당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한국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발사체 하나가 발사됐습니다. 미리 통보 있었나? 48시간 전 항행 경보만 있었습니다. 발사체 종류는 명시 안 했고요. 그래서 뭘 쐈는데? 담당자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추정. 재진입체 시험입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어요. 재진입체? 뭐 대륙 간탄 도미사일 개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술 테스트겠지? 보좌관님 숫자부터 보시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최고 고도 70km, 재진입 속도 마하 21, 대기권 재진입 온도 6000도씨 이상, 종말 속도 마하 15 유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제대로 본 건지 확인하려고. 마하 21.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총알이 마하 2 정도입니다. 전투기가 마하 2. 마하 21은 1초에 7km를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초. 이거 확실한 데이터인가? 일본 이지스함, 우리 조기 경보 위성, 호주 추적 레이더 모두 동일하게 포착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6000도라고? 네. 플라즈마층 형성 확인됐습니다. 근데 재진입체가 멀쩡히 내려왔어요. 멀쩡히? 신호 유실 없이 끝까지 추적됐습니다. 방열 기술이. 말을 하던 분석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6000도를 견딘다는 건 이건 그냥 우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 수도. 계속하세요.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고도 30km 지점에서 재진입체가 풀업 기동을 했습니다. 뭐? 끌어올림 기동이요. 마하 15로 낙하하던 물체가 갑자기 비행 경로를 바꿔서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구현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네. 이제 한국도요.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풀업 기동. 여러분,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보통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요격이 가능하고. 그런데 풀업 기동을 하면 떨어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요격 미사일이 여기쯤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목표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요격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현재 기술로는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한국군 발표로는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분석관이 자료를 넘겼어요. 현무5형. 현무5. 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현무5가 뭔가요? 추정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8톤 이상. 지하 100m 벙커 관통 가능. 8000km? 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에서 8000km. 알래스카 닿습니다. 모스크바 닿습니다. 베이징은 당연하고요. 이거 ICBM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걸 전략 타격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말장난이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30분 동안 저는 제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분석관이 보여준 자료들. 현무포 사거리 800km, 탄두 2톤, 지하 벙커 타격용.
현무 5 사거리 8,000km, 탄두 8톤, 전략 목표 타격용. 현무 5 해상 발사형 잠수함 발사 가능.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 변칙 기동. 이게 다 언제 개발된 겁니까? 2021년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공개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한국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거였어요. 한국이 발표한 건 뭐든 과장이거나 허세일 거야. 그게 우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끝나고 다들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마하 21. 6,000도. 풀업 기동. 8,000km.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쓴맛만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국장 연결해 주세요. 30초 후. 벤슨 보좌관님. 짐 솔직히 물어볼게. 현무 5, 우리가 요격 가능한가?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글쎄요. 글쎄요가 뭐야? 돼, 안 돼? 풀업 기동하는 놈은 현재 사드로 못 잡습니다. SM3도 마찬가지고요. 종말 단계에서 마하 15 유지하면 에이지스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전에서는 장담 못합니다. 확률로 말해봐. 30% 미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30%. 우리가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 미사일 앞에서 30%.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근데 제 머릿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대통령 집무실. 저는 파일을 들고 들어갔어요. 각하 한국 미사일 건입니다. 대통령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심각한가? 네.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10분 동안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고 들었어요. 끝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한국이 기술 이전해 줄까?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각하, 우리가 30년 동안 한국한테 기술 이전 안 해줬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 안 해주겠지.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마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우리 위협할 수 있나? 군사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각하. 응? 한국이 이 기술 팔기 시작하면 우리 무기 시장 독점 끝납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우디, UAE, 폴란드. 다들 한국 무기 사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얼마나? 올해만 300억 불 계약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어요. 제기랄.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놨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자꾸 숫자가 보였습니다. 마하 21. 6,000도. 8,000km.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을.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30년.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기술 줘야 할 나라. 통제해야 할 나라. 우리 말 들어야 하는 나라. 근데 지금 한국은 우리 없이도, 아니 우리가 막아도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옆구리를 돌아 누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 함발사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 예정 -10월 중.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현무5는 시작일 뿐이에요.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극초음속 무기. 이 모든 게 지금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매일 한국 뉴스를 봅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매일 봐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니,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걸.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내는 나라? 아닙니다. 자기 기술로, 자기 힘으로 세계 유기무기 수출국이 된 나라. 우리 허락 필요 없이 스스로 일어선 나라.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건 시작일 뿐이에요. 현무-5 이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숨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왜 원자력 잠수함을 그토록 원했는지, 그리고 그 잠수함 안에 무엇이 실릴 수 있는지, 미국이 정말 왜 떨기 시작했는지. 저는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을 꾸었거든요. 태평양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이 떠오르는 꿈.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발사되는 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지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현무5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 CIA 브리핑. 매일 밤 11시 국방부 보고. 한국 관련 정보만 따로 분류해서 받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브리핑 자료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 KPS 1단계 구축 완료.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방우주정보센터 책임자 당장 연결해. 30분 후 제 사무실. 우주군 대령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좌관님, KPS가 뭔지 아십니까?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 한국형 GPS겠지.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GPS가 아닙니다. 뭐가 다른데? 대령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KPS는 GPS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GPS 신호 꺼도 한국 무기 체계는 멀쩡히 작동해요.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계속. 더 심각한 건 KPS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커버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일본, 필리핀, 괌, 호주 북부까지. 이 범위 안에서는 한국 무기가 우리 GPS 없이도 정밀 타격 가능합니다. 제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칠함대가? 네,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나? 네. 돌려봤습니다. 대령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시나리오 미국이 한국의 GPS 신호 차단. 결과는 한국군 작전 능력 97% 유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97%? 네. KPS 때문에요. 반대로. 대령이 입술을 적셨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KPS 데이터 링크 차단하면 우리 칠함대 조기경보 능력 40% 손실됩니다. 40%? 네. 한국 이지스함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표적 정보 레이더 데이터. 이게 끊기면 우리는 4분간 눈먼 함대가 됩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4분. 여러분, 전쟁에서 4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7분 안에 괌에 도착합니다. 4분 동안 못 보면 대응 시간은 3분. 3분 안에 SM-3 발사하고 요격하고 대피해야 해요.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여줘. 대령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 해안에서 빨간 점이 날아왔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미 7함대 이지스함들이 레이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데이터 링크가 끊어진 상태. 4분간 헤맸어요. 그리고 빨간 점이 괌에 도착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종료. 요격 실패 확률 73%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라고 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근데 제 머릿속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싸울 수 없다고. 30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지켜줬다고 생각했어요. 주한미군 28,000명. F-35 패트리어트 사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국한테 의존하고 있었어요. 한국 이지스함 없으면 우리 함대가 반쪽. 한국 조기경보 없으면 우리가 4분간 장림. 한국 KPS 없으면 아시아에서 우리 작전이 불가능.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눈을 잃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2024년 10월 말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현무5 실물 확인.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어요. 제가 굳이 가야 합니까? 대통령 명령입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까지 14시간. 그리고 인천에서 대전까지 차로 2시간.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깔끔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이게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구나. ADD 국방과학연구소. 저는 한국 국방부 담당자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담당자가 카드를 찍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5층, 지하 8층. 숫자가 계속 내려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내려갑니까? 지하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멈췄어요. 지하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길고 좁고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벽, 형광등 불빛, 바닥에서 구두 소리만 딱딱 울렸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여기가 뭡니까? 전략무기 개발동입니다. 우리는 복도 끝 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철문이었어요. 담당자가 홍채 인식을 했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현무5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홀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20m는 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거대한 실린더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길이 20m, 직경 2m, 미사일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현무5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컸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반짝였어요. 만져봐도 됩니까? 네. 저는 손을 뻗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금속이 제 손바닥 온도를 빨아들이는 느낌. 이게 마하 21로 날아가는구나.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ADD 연구원들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무 5 재원입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전장 20.5m, 직경 2.2m, 발사 중량 36톤, 탄두 중량 8톤, 사거리 8,000km 이상, 정밀도 CP 0.5m. 저는 정밀도 숫자에서 멈췄어요. 0.5m요? 네. 오차 0.5m? 네. GPS, KPS, 관성항법 3중 유도로 달성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000km 날아가서 오차 0.5m. 이건 농구공 크기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탄두 종류는 재래식 고폭탄입니다. 핵탄두 탑재 가능합니까? 연구원이 잠깐 망설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한국은 NPT 가입국이라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제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핵 없어도 되잖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설명드릴게요. 핵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폭발력 때문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15킬로톤, TNT 1만 5천 톤이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에요. 그런데 현무 5는요. 8톤 탄두가 마하 21로 떨어집니다. 운동에너지만 TNT 15톤급. 여기에 탄두 자체 폭발력 8톤. 합치면 23톤. 그리고 오차 0.5m니까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지하 벙커 환기구, 사령부 통신탑 기둥, 발전소 변압기. 정확히 그 지점에 23톤이 마하 21로 꽂힙니다. 핵 필요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관통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지하 100m 콘크리트 벙커 파괴 가능합니다. 100m요? 네. 마하 21의 운동에너지면 지하까지 파고듭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지하 100m. 미국 전략사령부 벙커가 지하 60m예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벙커가 80m. 러시아 크렘린 벙커가 100m. 현무 5는 이걸 다 뚫습니다. 실제 시험했습니까? 폐광에서 2차례 시험했습니다. 지하 85m까지 확인됐고요. 폭발 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연구원이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탄두가 지면에 꽂혔어요. 0.3초 침묵. 그리고 땅이 솟아올랐습니다. 폭발이 아니에요. 땅 전체가 위로 부풀어 오르다가 꺼졌어요. 마치 싱크홀처럼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직경 50m. 인공 지진입니다. 진도 5.2 측정됐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야. 이건 메시지야. 그날 밤 호텔 방.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 북한? 북한은 800km면 충분해요. 현무포로 다 커버됩니다. 그럼 누구? 중국? 아니면 우리?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에서 8,000km. 모스크다. 베이징. 뉴델리. 그리고 알래스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구나. 당신들이 우릴 무시해도 우린 여기 있어요. 당신들이 우릴 통제하려 해도 우린 갈 수 있어요. 당신들이 숨어도 우린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현무 5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11월 초.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대통령이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제재 검토. 회의실에 국무부, 국방부, CIA, NSA 모두 모였어요. 국무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특히 현무5 기술이 중동으로 넘어가면 사우디가 8,000km 미사일을 갖게 되죠. 폴란드도 이미 한국한테 현무 미사일 수백 발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토마스, 자네 생각은?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각하,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왜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한국은 기술 자립도 95% 이상입니다. 우리가 부품 공급 끊어도 소용없어요. 둘째, 한국 없이 우리 칠함대가 작전 불가능합니다. KPS 데이터 링크 끊기면 우리가 타격받습니다. 셋째, 한국이 반도체 수출 줄이면 우리 국방 산업 마비됩니다. 넷째, 한국은 우리 국채 1,300억 불 보유 중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결론,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제재 버튼이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미국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보좌관이 스크린을 켰어요. 시나리오 1 미국, 한국의 무기 수출 제재 부과. 결과 한국 KPS 군사 데이터 공유 중단. 미 칠함대 조기 경보 능력 40% 감소. 중국 견제 능력 저하. 시나리오 2 미국,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결과 한국 디램 공급 20% 축소. 미 국방 산업체 생산 지연. F-35 생산 6개월 지연. 시나리오 3 미국,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결과 한국 미 국채 매각 시작. 달러 가치 0.3% 하락. 월가 충격.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 손해잖아. 네, 각하. 그래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국무장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도 준비는 해뒀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제재 행정명령서.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5분간 읽었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쪼가각.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네, 각하. 한국을 최우선 전략적 대등 동맹으로 격상시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으니까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통령과 단둘이 남았어요. 토마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우리보다 강해질 수 있나?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각하. 응?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예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아시아 전략 짤 때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 계산이 다 틀려요.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모르는 사이에요, 각하.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사이에 한국은 혼자 올라섰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미안해. 일이 좀 복잡해. 한국 때문이야? 저는 놀라서 아내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뉴스 나오잖아. 한국이 미사일 수출한다고. 당신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30년 동안? 응. 30년 동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2024년 11월 말.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왔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참관 초청.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요. 토마스 가보게.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한국 남쪽 끝까지 갔어요. 나로우주 센터.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발사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얗고 높은 로켓. 누리호. 저는 관람석에 앉았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3단형 발사체입니다. 1단 75톤급 엔진 4기, 2단 75톤급 엔진 1기, 3단 7톤급 엔진 1기, 총 추력 300톤, 1.5톤 위성을 700km 궤도에 투입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게 ICBM 기술 아닙니까? 과학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비슷하죠. 근데 우린 우주 가려고 만들었어요. 저는 더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T30분.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T10분. 발사대에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T5분. T1분. 30초. 10, 9, 8, 7, 6, 5, 4, 3, 2, 1. 점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사대 아래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어요. 주황색, 노란색, 흰색. 엄청난 소리.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더 높이, 더 멀리.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누리호가 사라졌어요. 하늘 저 멀리. 10분 후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확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진심으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나라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ATM 기계라고 비웃었던 나라. 기술 통제하면 된다고 믿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 우리 기술 없이, 스스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 제목은 이거였어요.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파트너.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고 전화를 했어요. 토마스 마지막 문장. 진심인가? 네, 카카. 진심입니다. 알겠네. 한미 정상회담 일정 잡게. 여러분, 저는 30년간 백악관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안보를 책임졌어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요. 현무5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여기 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KPS는 위성 항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독립선언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 누리호는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꿈이었어요. 우리는 우주로 간다. 스스로.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 기술 없이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1위, 조선 1위, 무기 수출 6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증명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두렵지 않아요. 공포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맹입니다. 진짜 동맹. 대등한 동맹.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파트너. 그날 나로우주 센터에서 누리호가 날아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잘했어, 대한민국. 당신들이 해냈어.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동등하게.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마스 벤슨의 고백.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에서 한국을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핵무기가 아니라는 걸. 가장 무서운 건 포기하지 않는 나라의 의지라는 걸. 대한민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